x의 3승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3차식이 있어요. 얘를 나누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보려고 해. 자, 요 3차식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 몫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직접 나눗셈, 직접 나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 자, 직접 나누기 할 때는 차수가 빠져 있는 게 있으면 공간을 비워두는 게 자릿수 맞추는데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2차항은 없으니까 빼놓고요. 여기 주시고 x-2. 자, 나누기 할 때는 최고차 한글끼리만 비교하라고 했죠. 그래서 x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x3승이 되기 때문에 몫이 x제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x의 3승에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위아래로 빼는 거죠. 그래서 2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되고요. 다시 요거하고 요거를 최고차 한끼리만 맞춰주면 플러스 2x가 들어가면 되고 2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죠. 자, 그래서 빼주니까 1이 나왔죠. 그래서 요 3차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더하기 2x가 됐고 나머지가 1이 됐죠. 그치?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나누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그래서 이 방식이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노가다스러운 방식이라고만 너무 또 이게 얘를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야. 뭔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아주 히든 카드로서 알고 있어야 돼. 도저히 시험 문제 푸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런 방법을 써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어쨌거나 직접 나누기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몫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나누는 식이 얘는 지금 1차지만 얘가 1차가 아니더라도 직접 나누기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요, 이 직접 나누기를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걸 조립제법이라고 한다. 자, 조립제법은요, 이 각항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개수들만 따로 빼가지고 쓰는 거야. 한번 해볼게. 3차항의 개수가 1이죠. 1만 쓴다.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없잖아. 그래서 빼먹으면 안 돼. 없으면 0이라고 꼭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상수항은 1이 되죠. 이렇게 공간을 조금씩 비워두고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니은자를 쓰세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한 줄을 더 쓸 거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놓는다. 이 상태에서 니은자의 왼쪽 편에다가 뭘 쓰냐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쓰는 거야. 몇을 쓰면 돼? 2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그재그로 곱해주는데 맨 먼저 있었던 1은 바로 1로 내도 그 다음에 이렇게 2하고 1하고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이 1은 2죠. 그 다음에 위아래를 나눗셈 빼자니 조립제법은 더하는 거야. 그래서 더해. 2, 2는 4 더해 0 2, 0은 0 더해 이렇게. 그래서 요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가 있잖니 이게 나머지야. 그 다음에 요 앞에 1, 2, 0 있죠? 얘가 이제 몫을 이루는 건데 여기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즉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0이니까 얘는 쓸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몫이 x제곱 더하기 2x가 돼요. 나머지는 1이고. 자, 선생님이 처음 설명하는 거라서 찬찬히 하느라고 그랬던 거지. 너네들이 조금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얘네들은 x 3승 뭐 x 막 이런 애들 다 써야 되잖아. 이거보다 개수만 이용해서 하는 이 방식이 약 절반 정도 빨라. 이게 1분 걸리면 얘는 30초면 할 수 있다. 자, 앞으로 너네들이 고3 때까지 조립제법은 한
한 8,000번 정도 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조립제법 못하는 사람 없어. 좀 신선한 방식이긴 하지. 자,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조립제법에 대한 좀 추가적인 공부를 하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소개한 거야. 지금 소개할 것은 사실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쨌거나 조립제법은요, 직접 나누기에 비해서 매우 간편하죠. 그래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하는 거야. 단점이 있어. 근데 뭐냐면 직접 나누기는 이 나누는 식이 1차가 아니라 2차, 3차, 4차 뭐 아무거나 제한 없이 할 수 있거든. 조립제법은요 1차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2차로 나누는 것도 조립제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공부해야 될 수준은 있잖아. 이렇게 알아도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누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3번 방식에 의해서 조립제법이 좋은 점은 3번 방식은 몫을 구할 수가 없거든. 근데 조립제법은 목도 구할 수가 있어. 그러한 점은 직접 나누기하고 같죠. 직접 나누기도 목도 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진보된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세 번째 방식은 자,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원리 있죠.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되면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선생님이 몇 번이고 얘기했던 요 식 있죠. 요게 항등식이거든. 이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자, 뭐냐면 잘 따라와. x의 3승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요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자, 몫은 보통 qx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요 a는 bq 더하기 r에서 이 r은요 b보다 차수가 같아서도 안 되고 낮아야 한다고 얘기했지. 얘가 2차면 얘는 1차 이하가 돼야 되고 얘가 3차면 얘는 2차 이하가 돼야 돼. 그런데 얘는 나누는 식이 1차죠. 1차보다 차수가 낮은 게 뭐야? 상수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머지가 상수거든. 그래서 그 나머지를 우리 그냥 R이라고 하자. 스몰 R이라고 할게. 항등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 네 가지 요소에 맞춰서 조심할 것은 나머지는 B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지금 1차로 나누는 거니까 상수로 나머지를 이렇게 두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 말이야. 이게 항등식이란 말이야. 우리 항등식 공부했죠? 항등식은 계수비교법 아니면 수치 대입법인데 이 QX라는 걸 모르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가지고 좌변하고 차수별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수치 대입법이죠. 수치 대입법은 양변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데 보통 어떤 수를 대입하라고 했어? 이런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주는 걸 대입하는 거죠. 바로 앞에 곱해져 있는 것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걸 대입하는 거지. 다름 아니라 여기서는 뭐야? 양변에 2를 대입하는 거야. 양변에 2를 대입하자니 그러면 좌변은요 8 빼기 8 더하기 1이니까 그냥 좌변은 그냥 바로 1이 나오죠. 우변은 x가 2로 들어가면 여기가 전체가 날아가죠. 선생님 q2는 모르는데요? 모르지만 상관없어. 여기가 0이거든. 그 다음에 우변은 그래서 남는 게 뭐야? r이죠. 나머지가 1이야. 그런데 이것 역시 선생님이 처음으로 너네들한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렇게 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사실은 5초에 구할 수가 있어. 뭐냐면 양변에 지금 2를 대입했잖니. 2는 다름 아니라 정체가 뭐냐면 2의 정체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죠. x 빼기 2로 나누는데 x 빼기 2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2잖아. 2를 갖다가 어디서 대입한 거냐면 나눠지는 식. 나눠지는 식에다 2를 대입해서 나눈 게 1이거든. 저게 2 대입하면 8 빼기 8 더하기 1이니까 1이죠. 그게 나머지야. 항상.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법의 원리로 나온 거지.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5글자로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정리라는 게 별게 아니야. 항등식의 수치 대입법이 적용되는 원리. 정리하면 이렇다. 이걸 일반화 시켜볼게. 어디다가 쓸까? 나머지 정리가 뭐냐고. 자, 오늘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학생 이렇게 부르고서 학생 나머지 정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은 선생님이 올해 안에 결혼할 확률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요,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말고 fx를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0으로 만들어주는 거 2를 여기다 대입하겠죠. 마찬가지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x값이 알파거든요. 알파를 얘가 나눠지는 식이죠.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fx하고 알파를 대입하는 것을 f-알파라고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그 아줌마한테. 그럼 그 아줌마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학생 SH 학원 다니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f-알파와 같다. 이게 나머지 정리야. 자, 그런데 나머지 정리는 엄청 간단해. 예를 들어서 수고스러운 정도를 수치화했을 때 얘를 100이라고 보면 조립제법은 한 50이고요. 얘는 10이야. 그러니까 얘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이걸로 하거나 이걸로 하는 것은 공부를 답만 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이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인색해. 왜냐? 이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방법을 놔두고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 모든 문제. 조립제법. 이거 잘 되네. 재밌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걸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답은 맞거든. 이게 그러면 계속 습관처럼 굳어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사용하는 버릇을 좀 들이도록 하고요. 나머지 정리가 근데 다 좋은 게 아니야. 얘는 가장 간편하지만 가장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역시 조립제법처럼 1차로 나누는 경우밖에 안 돼. 이렇게. 나머지 정리 자체가 이게 이제 나누는 식 1차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리고요. 둘째, 몫을 구할 수가 없어. 몫을 구하는 데는 취약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1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만 관심이 있어. 몫은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알 필요도 없잖니?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식인 이 나머지 정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어. 자,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 연구해 주고요. 자, 연습. 첫 번째, fx를 아니야. 더 기초적인 연습부터. x의 8승에 마이너스 7x 더하기 3 이런 8차식이 있는데요.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몇일까? 몇이야? 마이너스 3. 아직 감을 못 잡았나 본데? 말만 하지 않았을 땐 다 알고 있었니? 자,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하라고.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몇이? 1? 그거 대입해. 그게 나머지. 그럼 1의 8승 1 빼기 7 더하기 3이죠. 2번.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5다. 이런 표현이 있어. 자주 나오거든요, 표현이. 이것을 깔끔한 수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죠? 걔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라고 그랬어? f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랬죠? 그게 나머지야. 그게 5래.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가 5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장들이 아주 자주 나올 거야. 그런 게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정리한다. 자, 하나 더 연습. gx를요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a다.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g에다가 마이너스 3이 a가 된다. 이해되죠? 그럼 4번 hx가요. hx는 x 마이너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요, 동의어가 몇 가지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 나누어 떨어진다의 동의어는 나머지가 몇이라는 얘기니? 나머지가 0이다. 같은 얘기죠. 자, 또 하나는 인수로 갖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 셋 다 같은 표현이다. 자, hx가 x-5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는 0이라는 얘기고요. hx가 x-5라는 인수가 들어있어. 얘가 뭐 몇 차식인지 모르지만 x-5는 분명히 들어있단 말이지.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8은요 6으로 나눠 떨어지죠. 48을 6으로 나눠 떨어지잖아. 6을 소인수로 갖지. 아니지. 소인수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튼 6을 인수로 갖는데, 그러니까 6 곱하기 뭐시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6으로 나눠 떨어지면. hx가 x-5로 나눠 떨어지면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고, hx는 x-5 이렇게 곱하기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자, 이거는 뒤에 인수정리라고 있고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인수정리는. 그리고 이 인수정리가 3단원 인수분해에서 고차식의 인수분해의 원리가 돼요. 우리는 이제 인수분해에서 3차, 4차 이런 식들을 인수분해하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 내용이 핵심 원리가 됩니다. 자, 앞으로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좀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교재를 보도록 할까, 이제? (42번을) 보세요. 이거는 약간 어려운데, 사실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밑에 걸 먼저 풀어볼까? 이것도 어렵거든. 자, 둘 다 풀어볼 텐데 43번을 먼저 풀어볼게. 자, 얘는요, 문제의 전체적인 구조가 두 가지의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서 한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문제를 구분해 봤을 때 1번하고 2번은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고요. 3번이 질문인 거야. 자, 1번 정보를 볼까? 1번 정보는 여기까지. 첫 번째 콤마까지가 1번 정보고요. 두 번째 콤마까지가 2번 정보고 마지막 문장이 질문이야. 첫 번째 정보를 볼까? fx 더하기 g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라고 했죠. 그러면
fx 더하기 gx가 나누어지는 식을 뜻하는 거고 x-2가 나누는 식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11. 어려워할 거 없어. x-2를 0으로 만들어주면 x가 몇이야? 2. 2를 여기다 대입해. 대입할 때는 조심해. x라고 써져 있는 모든 곳에다가 2라고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 별거 아니죠? x라고 써져 있는 거 지우고 거기다 2라고 쓰는 거야. 다름 아니라 f2 더하기 g2죠. 이게 나머지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라. 그게 몇이래? 10. 자, 두 번째 똑같다. 얘가 나머지는 식이고 얘가 나누는 식이고 여기다 2 대입해. f2 더하기 g2가 아니고 제곱이죠. 요게 58이에요. 질문은 뭐야? fx 곱하기 gx를 x-2로 나눈 나머지니까 역시 x 이퀄 2를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f2 곱하기 g2가 답이죠. 자,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것은요, 나머지 정리하고 상관없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얘를 그냥 헷갈리는 사람은 뭐 f2를 뭐 a, g2를 b 이렇게 치환해서 해도 상관없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크게. 그러면 f2의 제곱에 더하기 g2의 제곱은요 나오지? 배가 58인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2배 f2 g2가 나오죠? 5변은 10의 제곱이 100이죠. 넘어가면 42가 되고요. 나눠주면 정답이 쌍다라 각이 되죠. 1번. 촬영 중에 이런 걸 하면 돼요. 21이에요. 정답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령인데, 문제풀이 요령인데 나머지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문제는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개야. 물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100% 모두 풀 수 있다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가지로 풀 수 있다. 첫째,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 A는 BQ 더하기 R. 요 항등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은 무의미해. 왜? 나머지 정리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나머지 정리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거야. 그냥 바로 대입해서 나머지가 몇이다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입해가지고 나머지가 몇이다라고 푸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걸로는 안 되고 요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팁을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나머지 정리로 바로 푼 거야. 이거 이 식 안 만들었잖니?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곧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없는 경우하고도 연결이 돼. 예를 들어서 Q가, 아니 B가 2차 이상인 경우. 나머지 정리로 바로 할 수 없어. 나머지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일단 찾아야 되거든. 근데 얘가 2차가 돼버리면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뭔가 몫에 대해서 문제가 언급하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정리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 나머지 정리는 몫은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문제가 몫에 대한 얘기가 있거나 혹시 나누는 식이 2차 이상이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A는 BQ 더하기 R이라는 항등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위에 대표 문제로 가볼까? 올해 수능이래 수지고 문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얘는 두 가지로 구성된 문제인데 얘는 자 몫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치? 그래서 일단 항등식을 세우군요. x의 4승을요 x-1로 나누면 몫이 qx가 되고요. 나머지가 r1이에요.
그런데 R1은요 이렇게 항등식을 세우지 않더라도 그냥 한 방에 구할 수 있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자, x4승이 나누어지는 식이고 x-1이 나누는 식이고, 자 그러면 x-1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1이죠. 그걸 x4승에다 집어넣으면 몇이야? 1의 4승이니까 1이죠. 그게 나머지고 그게 R1이야. R1은 1. 여기 R1은 1이야. 그럼 뭐하러 이 식은 왜 세웠지? 두 번째 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두 번째 것은요. 자, 잘 봐. Q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R2라고 그랬죠? 나머지 정리를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자, X-3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3. 3을 QX에 대입해. 그럼 뭐가 돼? Q3. 그게 R2라고. R2는 모르겠어. 그냥 Q3이야. 됐죠? R1은 구했고요. R2는 Q3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Q3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구하면 돼. Q3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세워놨다라고 보면 된다. 양변에, 요 식에 양변에 x = 3을 대입한다. 3을 몇 군데다 대입해야 될까? 세 군데. x, x, x. 3 대입한다. 그럼 3의 4승이니까 81이죠. 우변은요, 여기 3 들어가면 2가 되죠. 2 곱하기 Q3 더하기 R1이 몇이었어? 1. 자, 이거 1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 Q3이 몇이니? 40이죠. 40이지? 그래서 얘가 40이야. Q3이 R2인데 R2는 40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2. 자, 이 문제도 되게 퀄리티가 높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복잡하지 않고 너네들이 뭔가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면서, 자,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좋은 내용들을 물을 수 있는 좋은 문제다. 그 다음 유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서술형 문제는 아까 풀었던 유제하고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각자 해보시고요. 자, 얘도요. 첫 번째 정보 제공을 하고 두 번째 정보 제공을 하고 세 번째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제공된 정보와 두 번째 제공된 정보를 간략하게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연습을 아까 몇 번 했었잖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fx 더하기 8이 x 더하기 2로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x 더하기 2가 나누는 식이고 fx가 아니라 fx 더하기 8이 나누어지는 식이죠. 그러면 여기 0 만들어주는 x값이 마이너스 2죠.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에 더하기 8이 되죠. 더하기 8 빼먹으면 안 돼. 이게 나머지 거죠. 이게 나머지인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문장을 정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역시 fx 빼기 7이 x 빼기 3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면 x = 3을 대입해주면 f3의 마이너스 7이죠. 이게 나머지인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0이. 자, 결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심한다. 결론도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뭔가 나머지 정리만 써가지고 할 수 있을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는 A는 BQ 더하기 R이라는 항등식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그 A는 BQ 더하기 R을 세워줘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 했죠. 나누는 식이 2차 이상이거나 또는 몫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얘는요. 자, 질문을 보세요. 나누는 식이 1차야, 2차야? 2차죠. 나누는 식이. 여기 2차다. 그러면 얘는 나머지 정리를 바로 사용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얘는 항등식을 우리가 만들어줘요. 자, fx를 x 더하기 2 x 빼기 3으로 나누면, 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몫이 있을 거 아니야.
A는 BQ 더하기 R이라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요소가 있잖아. 이 네 가지 요소는 문제에서 특별히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거나 나머지가 뭐 0이라고 하면 R은 없을 수 있죠. 0이 되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존재하는 거야. 얘기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때만 R이 0인 것 뿐이고. 그럼 세 개가 있잖니. 아무튼 얘도요.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 하지만 있는 거라고. 보통은 아무 얘기도 없으면 qx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기 뭐래? rx라고 했죠. 자, 여기다가 갖다가 rx를 가로 써주면 망한다. 여기 중요해. 앞으로 rx라고 나오면 갖다가 쓰지 마. 일단 갖다 쓰지 마. 갖다 쓰지 말고 얘가 몇 차니 나누는 식이 2차죠. 그럼 나머지는 차수가 2차보다 낮아야 되니까 1차 이하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차면 여기다가 ax b 더하기 b라고 씁니다. 여기에 rx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럼 rx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게 rx. 이게 rx. 요런 식으로 써주도록 해요. 선생님처럼 얘가 2차네? 나머지가 rx라고 했으니까 rx를 여기다 그냥 쓰지 말고 ax 더하기 b 쓰고 얘가 rx다라고 표시해주면 좋겠죠. 됐죠? 요걸로 푸는 거야. 자, 얘를 푸는데 얘는 어떻게 푸느냐? 당연히 qx 앞에 있는 이 두 놈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수치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죠. 항등식 풀듯이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먼저 생각해 줄게요. x 이퀄 마이너스 2를 양변에다가 대입해줘. 자, 습관적으로요. 마이너스 2를 어디다 대입하냐면 x라고 써져 있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에다가 똑같이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f-2죠. 우변은요. 원래는 였다가 대입하고 였다가 대입하고 였다가 대입해야 되지만 여기가 0되니까 뒤에는 대입할 일이 없지. 그냥 싹 없어지는 거야.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그런데 얘가 몇이냐? 여기 써있네. 얘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죠. 얘가 마이너스 8이죠. 자, 그 다음에 3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f3이고요. 우변은 쭉 없어지고요. 여기 3a 더하기 b가 되죠. 얘가 몇이다? f3은 여기가 있죠. 넘어가면 7. 요 두 개가 AD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다. 빨리 한번 해볼게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버리면 5A가 15가 돼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 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다. 그러므로 RX는 3X 마이너스 2. 끝. R10을 물어봤죠? 10 여기다 대입해주면 28. 자, 나머지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한 문제만 내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낼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유형. (2015년) 이의 고등학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꾸 생각나서 미안한데 2015년도 이의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안 할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전국에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없겠지. 무슨 경상도에서 이고등학교 기출 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혹시 이고등학교 갈 사람들 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까지 배려하는 선생님의 섬세한. 자, 이 빨리 한번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거의 유사하죠. 더 쉬워요. 얘는.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줄은요. 표현하면 F-1이라는 줄이고요. 두 번째 줄은 F2가 5라는 점이죠.
자, 결론 부분은 나누는 식이 2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 바로 쓸 수가 없고요. 항등식을 만들어준다. 즉 fx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다가 자, 몫은 얘기는 없지만 qx라고 쓰고 나머지는 rx라고 했는데 rx는 선생님이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쓰지 마. 대신에 얘가 2차니까 여기다가 ax 더하기 b라고 쓰고요. 얘를 동글뱅이를 치든지 뭐 해갖고 얘가 rx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완벽하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대입한다. 그럼 f-1이 되고 이 부분은 날아가고 여기까지 날아가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다. 왜? 여기 2라고 했죠. 같은 식으로 이번에 2 대입해주면 f2는요 2a 더하기 b가 되고요. 근데 f2가 5라고 구해놨잖니?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연립을 해보면 a는 1이 되고 b는 3이 됩니다. 그러므로 rx는요 rx라는 것은 x 더하기 3을 뜻하는 거죠. 여기 a, b에다 대입해주면. 그래서 r1은 여기다 1 대입하니까 4, 5번이 됩니다. 자, 인수정리 뭐 별거 아니야. 뭐냐면 자, 이 문제는 먼저 풀고 나서 인수정리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 그치?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 그런데 만약에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잖니?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그러면 fx가 요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각각 1차식으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48이 예를 들어서 6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6은 또 2하고 3으로 쪼개지잖아. 그럼 48은 2로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fx가 얘로 나눠 떨어지는데 얘는 이 두 개의 곱이죠. 그럼 각각 이걸로도 나눠 떨어지고 이걸로도 나눠 떨어진다. 그 얘기는요. 나머지 정리 써서 fx가 x-2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 2가 1로 들어가면 그게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0이다. f2는 0이라는 소리고요. 같은 원리로 얘로도 나눠 떨어지니까 f-1도 0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정보 제공한 내용이고요. 두 가지를 물어봤고 두 번째 줄에 보면 fx 빼기 2가 x-1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x = 1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f1이 되는 게 아니죠? 요거 전체가 나누어지는 식이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f1 빼기 2 그게 0이에요. f1 빼기 2가 0인데 그 빼기를 넘겨버리면 이게 2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가 있어요. 그 다음 결론 부분은요. 가만 보니까 나누는 식이 2차죠. 나머지 정리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항등식을 세워줘야지. fx 더하기 2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쓸게. 얘기는 없지만 몫이 있을 거고요. 요게 2차기 때문에 나머지는 ax 더하기 b라고 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자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없어지고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데요. 자, f-1이 여기가 있죠. 0이야. 0 더하기 2니까 이 값은 그냥 2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을 대입하면 f에 1 더하기 2가 되고요. 1이 들어가면 여기 쭉 없어지고 여기 1 들어가면 a 더하기 b가 돼요. 근데 f1이 2죠. 그럼 2 더하기 2니까 얘는 4. 자, 두 개를 더한다. 그럼 b가 3이고요. a는 1이다. 자,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이게 나머지거든. 그러면 x 더하기 3.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머지가 0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엄청 쉽죠? 올해 초에 교육청 전국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하면 되지.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걔를 여기 대입해. 자, 잘 찾아가서 대입하는 거야. k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1을 x에다가 대입한다. 그러면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세 군데다 대입한 게 나머지인데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0. 이렇게 하면 k에 관한 뭔가 식이 만들어지고 k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각자 하시고. 자, 50번 보세요. 방금 전에 풀었던 것은 인수가 나눠 떨어지는 식인데 나눠 떨어지는 식이 1차인 경우에 대한 문제였고요. 지금은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인수가 2차잖니. 자, 첫 번째 줄 봅시다. 나누는 식이 x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러면 이거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 두 개로 각각 나눠 떨어진다고 해서 나머지 정리를 두 개를 쓸 수 있었잖아.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얘는 항등식을 세워줘야 돼. 자, ax의 4승에 마이너스의 b 플러스 1의 x제곱에 마이너스 2a가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요 몫이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없죠. 나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항등식을 가요. 자, 여기서 개수 비교법은 안 되고요. 수치 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그럼 수치 대입법 요 앞이 0 되는 걸 대입하더니 그런데 요 앞이 0이 되는 게 선생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꼭 x에 대입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됐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 그러면요 x의 4승 얘를 양변 제곱하니까 플러스 1이겠죠. a가 되고요. 요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전체 없어지니까 이게 0이죠. 정리하면 a-b가 1이네. 됐죠? 자, 여기서 선생님 질문. 여기에 x 3승이 있거나 x가 있으면 어떡하나요? x제곱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할 때. 자,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 x제곱만 갖고 구할 수 있도록 일부러 4차 2차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나누어 떨어지고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fx가 생략된 거죠. 주어가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fx가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래.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x 빼기 1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f1이죠. f1이 나머지인데 이게 마이너스 4래. 그럼 f1은요 fx가 얘잖아. 여기다가 x에다 1 대입하면요 a에다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있죠. 이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3이야. 자, 이 문제는 약간 허술한 측면이 있어. 수직어스럽지 않게. 왜냐면 벌써 답이 나왔죠? a 더하기 b가 몇이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5번이 답이지. 그럼 얘는 쓸데없는 짓 한 거죠. 뭔가 x제곱에다 대입하는 쓸데없는 짓 한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이게 문제가 허술한 거지. 그러나 우리 그냥 만약에 a, b를 각각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a 더하기 2b를 물어봤다든지. 자, 얘를 각각 한번 연립을 해서 구해볼까? 그럼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답은 5번이라는 거.
조립제법은 설명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51번까지 그 진도 나간 걸로 할게요. 거기까지 안 풀린 거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은 자, 오늘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나머지 정리 관련된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복습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22페이지까지 숙제로 하세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시간이 월요일이잖아. 월요일날 시험 범위도 배운 데까지 항상 1단원부터 배우고요. 주말에 만약에 좀 수학을 복습하고 싶은 학생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념센 개념 설명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수고들 했어.